안녕하세요. 싱글벙글 스카입니다. 오늘은 연말 연초를 맞이하여 2024년 산티아고 순례길 정보를 영상으로 공유해 보려 합니다. 내년 산티아고 순례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경험과 함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간추리고 압축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준비하기 영상은 첫 번째 산티아고 순례길 일정 짜기, 두 번째 이동 경로, 그리고 세 번째 숙소 정보, 네 번째 배낭 싸기, 다섯 번째 미리 걸어보는 순례길 편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산티아고 순례길 일정 짜기. 일정이 제일 중요하죠. 일정을 짜기 전에 산티아고 순례길의 루트 지도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까 해요. 많이 놀라셨죠?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길 외에도 북쪽길, 포르투갈길, 은혜길 등 많은 순례길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순례길 중에서 한국인 분들이 많이 걷고 있는 대표적인 길은 프랑스길, 북쪽길, 그리고 포르투길, 은혜길, 네 종류의 순례길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순례길을 한번 알아보자면요. 프랑스길 같은 경우 총 거리는 790km.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도착을 해서 인증서를 받으면 인증서에는 표기가 779km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론세스바이스에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거리를 표기한 것 같아요. 생장에서 출발을 하니까 거기 한 800km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은 30일에서 35일 정도. 여유 있게 천천히 가신다고 하면 4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프랑스길의 주요 도시를 살펴보면 출발지인 생장, 그리고 스페인의 첫마을 로세스바이스, 팜프로냐, 로그로뇨, 부르고스, 사하군, 레온, 아스트로가, 시리아,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등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프랑스길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8만 명 이상이 찾는 산티아고 순례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해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이어지는 800km의 순례길입니다. 스페인의 다양한 풍경과 잘 정비된 순례길이어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레네 산맥하고 메스타 평원이 순례길이 있어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출발지인 생장 피에르까지 추천 이동 경로는 흔히들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파리에서 생장까지는 버스나 떼즈별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고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서는 기차나 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장까지 바로 가는 직행은 없고요. 팜프로냐라는 도시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북쪽길. 북쪽길의 총 거리는 830km 정도 되고요. 일정은 35일에서 40일 정도. 그리고 주요 도시로는 출발지인 이론, 빌바오, 산탄데르, 히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가 있습니다. 북쪽길은 90세기경 이베리아를 점령한 이슬람 세력을 피해서 순례를 하던 해안 경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해와 대서양의 해안 풍경과 산길 등 다양한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순례길이라고도 합니다.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산길들로 난이도는 조금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순례자를 위한 숙박시설, 알베르게가 비교적 적어가지고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순례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출발지 이룬까지 이동 경로는 파리에서 이룬은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한데요. 산세바스티안이라는 공항을 이용하는데요.
파리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이론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서도 비행기나 버스를 이용해 출발지 이론까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르투갈 길. 포르투갈 길은 프랑스 길 다음으로 한국인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코스이긴 한데요. 총 거리는 630km. 630km라는 것은 리스본에서 출발하는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일정은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요 도시로는 리스본, 코임브라, 포르토, 폰테베드라,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이렇게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리스본에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이어지는 순례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험난한 코스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해양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코스로 순례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중간에 포르투를 지나서는 내륙 코스도 있다고 합니다. 내륙 코스로 순례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리스본에서 포르투까지 가는 편의시설이 없어서 순례길 걷는데 조금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르투에서 출발하는 230km 정도의 코스를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포르투를 많이 찾으시죠, 한국 분들이. 그래서 포르투에서 출발을 해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짧은 순례길을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출발지인 리스본, 포르투 추천 이동 경로는요, 파리에서 리스본, 포르투와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좋고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비행기, 버스, 기차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길. 은혜길의 총 거리는 1000km라고 합니다. 한반도를 다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꽤 거리가 길죠. 일정은 40에서 45일, 많게는 50일까지도 소요되는 가장 긴 순례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도시로는 출발지인 세비야, 샤프라, 카세레스, 살라망카, 사모라, 아스트로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로 이어지는 주요 도시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비야에서 출발해서 살라망카를 겸용하고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이어지는 1000km의 순례길입니다. 이름은 은혜의 길이지만 로마의 군사용 포장도로, 아랍어로 자갈길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네요. 로마 시대의 유적과 다양한 건축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순례길이기도 하고요. 매우 한적해서 순례자분들 찾기가 힘든 순례길 중 한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매우 더운 날씨로 인해서 걷기가 매우 힘든 순례길 중 한 곳입니다. 출발지인 세비야 추천 이동 경로는 파리에서 세비야까지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선 비행기, 버스, 기차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네 곳의 순례길,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순례길을 알아봤고요. 날씨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정을 잡기 전에 날씨도 중요하기 때문에 날씨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프랑스 길의 봄은 3월에서 5월 시즌, 우리나라하고 같습니다. 봄 시즌인데 기온은 5도에서 20도, 그리고 봄에는 쾌적한 기온으로 신선하고 봄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침 저녁에는 좀 쌀쌀합니다. 4월, 5월의 경우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 길 같은 경우에는 유채꽃이 가득 핀 멋진 풍경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은 우리나라와 같이 6월에서 8월 정도, 기온이 한 15도에서 30도. 그런데 요즘 기상이변이라고 하나요? 메세타 평원이 위치한 중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낮에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8월에는 그러니까 한 7, 8월 정도에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은 9월에서 11월, 5도에서 한 20도 정도로 걷기에 딱 좋은 시즌이죠. 그리고 겨울은 우리나라와 같이 12월에서 한 2월 사이인데 영하의 날씨까지는 떨어지지는 않는데 일부 산악 지역 같은 경우는 눈도 많이 오고 얼음도 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겨울 순례길은 사실은 조금 비추천하는 계절입니다. 가끔 겨울에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표시된 그 생장에서 로그로뉴, 브루스코스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은 사실 봄, 여름, 가을에 기상 변화들이 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피레네 산맥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름들이 좀 많고요. 구름들이 많고 비도 오는 경우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날씨에 유의해야 할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부르고스에서 레온까지 이어지는 메세타 평원 지역이라고 있는데 이곳은 뭐 봄, 여름, 가을 다 모두 아침, 저녁은 매우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커서 고온 지역이어서 그래서 여름이라고 해서 반바지를 입고 걷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감기 걸리기에 딱 좋습니다. 아침, 저녁 온도가 낮기 때문에 메스타 평원 같은 경우가 고도로 한 800에서 900 정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평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평창 같은 경우에 뭐 8월에도 계곡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쌀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에는 좀 쌀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리시아 지역인데 갈리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프랑스길에서 가장 기상이 안 좋은 편에 속해요. 산악 지역도 있고 저쪽 그 북대서양이라고 하나요? 그쪽에서 몰려오는 구름들이 많아가지고 기상들이 자주 바뀌는 날씨가 자주 바뀌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제가 걸어보니까 날씨 요정인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날씨 요정인 분들은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꼭 그런 분들 있죠. 꼭 날씨 요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후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루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장에서 출발을 해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이어지는 거리들을 좀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총 거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km 정도 풀코스, 그리고 일정은 35일 정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총 걷는 거리는 800km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35일 정도의 일정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첫 일주는 생장에서 로그누누까지, 그리고 2주차는 로그누누에서 부르고스까지, 3주차는 부르고스에서 레온까지, 그리고 4주차는 레온에서 사리아까지, 그리고 나머지 한 3, 4일은 사리아에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그렇게 대략 일정을 잡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800km라는 거리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젊은 분들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이나 걷기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20-30km씩 걷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잡으실 때 좀 더 여유 있게 평균적으로 좀 여유 있게 걸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루에 평균 15에서 25km 정도로 걷는다고 일정을 계획하신다면 지금 이 일정으로 한 달 30에서 35일 정도의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도착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하지만 뭐 이 일정도 쉽지는 않고요. 이런 쉽지 않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나이 드신 분들도 좀 걷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찾다가 이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뭐 햇땡 여행상인가? 그거에서 판매를 하는 상품인데 사실 뭐 이건 광고 아닙니다. 제가 정보를 찾다가 이 상품을 알게 됐는데 예약이 마감이 됐더라고요. 벌써 4월 8일에 출발해서 5월 18일 한 41일 동안 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그런 패키지 상품인 거죠. 패키지 상품인데 가격은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자세히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사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전용밴도 있고 인솔자도 같이 가고 뭐 출발지 호텔도 이용하고 알베르게 예약 같은 것들도 해주고 해서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구성의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 항목을 보니까 조금 의외인 게 있더라고요. 포함 사항과 불포함 사항을 보니까 포함 사항에는 뭐 왕복 항공권, 뭐 인솔자 전문 가이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피스테라나 묵시아 방문할 때 전용 차량으로 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슬랙길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까지 이제 모든 일정을 케어해주는 뭐 패키지 형식의 서비스여서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불포함 사항에 30개 지역의 숙박, 알베르게 기준 숙박 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식사 비용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패키지 요금 플러스 여기서 말하는 한 300만 원 정도의 숙박 비용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숙박 비용과 개인 식사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뭐 저마다 원하는 숙박 시설이나 식사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상품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듭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것저것 뭐 다 하면 뭐 40일 정도 순례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품이기에 뭐 제가 정보를 조사하다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사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처음 가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체력이 뭐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꼭 걸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절대 광고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도 있지만 저희는 아직 젊고 팔팔하니까 스스로 준비하는 알찬 산티아고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산티아고 순례길의 이동 경로를 정리해 봤는데요. 산티아고 순례길의 출발지까지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 뭐 설명드린 대로 4개의 대표 순례길이 있지만 많이 가시는 프랑스길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다음에는 뭐 포르투갈 길이나 북쪽길도 정리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랑스길을 위주로 이동 경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처음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선 항공편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인천에서 생장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비행기는 없으니까 저희 한국분들은 대부분 뭐 파리라든지 스페인의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인천에서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직항편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프랑스가 있습니다. 타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경유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의 바라스 국제공항까지는 대한항공이 직항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경유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타 항공사도 경유를 통해 이동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 엘브라트 국제공항은 대한항공은 직항 이용 가능하고요. 아시아나나 타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경유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적기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외에도 에어프리미아라고 우리나라 항공사가 있습니다. 에어프리미아가 2023년부터 프랑크푸르트까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적기 에어프리미어를 이용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생장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 국적기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티켓팅을 합니다. 마일리지를 이용해 티켓팅이 가능하다면 국적기를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 항공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항공사의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에티하드 항공을 많이 이용하고요. 유럽 항공사로는 피네어, 루프트한자, 폴란드 항공, 터키 항공 등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타 항공사의 장점은 다구간 인아웃이 다를 경우 추천드립니다. 항공권이 사실은 산티아고 순례길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을 좀 더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정보를 드리자면 항공권을 구입하실 때 항공권의 가격 비교는 이제 네이버 항공권이나 스카이스캐너를 통해서 가격을 검색 비교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항공권이나 스카이스캐너에서 구입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수수료도 붙고 사실은 항공권에 대한 개런티가 별로 안 좋은 편이 많습니다. 무조건 항공권은 항공사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서 항공사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에어프리미아, 뭐 기타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도 항공권 구입은 항공사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게 좋지, 네이버 항공권이나 스카이스캐너에서 검색을 하고 나면 거기서 연결을 해주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작게는 뭐 3, 4만 원, 많게는 10만 원 정도 뭐 차이가 나지만 자세히 티켓의 포함 내역이나 개런티 항목을 보면 항공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카이스캐너나 네이버에서 구입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수화물 규정이라든지 환불 규정에 대한 것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막상 그 구입을 하고 나서 출발 날짜를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돌아오는 날짜를 바꾼다든지 수화물에 대한 것들을 뭐 좀 더 추가하고 싶다 한다면 그만큼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에 맞는 항공권 비교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뭐 네이버 항공권이나 스카이 스캐너를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셨다면 그 비교된 항공권은 직접 항공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도착을 하게 되면 유럽 내 저가 항공권이나 기타 이동수단, 뭐 기차라든지 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오미오라는 앱을 이용해 보세요. 오미오 앱이 유럽의 그러니까 이동수단을 모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뭐 기차, 버스, 비행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예약 받곤 할 수 있는 앱이고요. 그리고 SNCF라고 떼제베 등 프랑스 기차를 예약 발권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코레일톡처럼 이제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는 앱이고요. 렌페라는 앱이 있습니다. 렌페는 스페인, 그러니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서 기차로 이동할 경우에 티켓 예약 발권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리고 부엘링이라고 저가 항공사가 있는데, 부엘링 말고도 뭐 알고 있는 뭐 라이언에어라든지 이지시라든지 유럽 저가 항공사들이 있는데, 그런 항공사의 앱을 받으셔가지고 유럽 내에서 이동하실 때에는 비행기를 항공사의 앱을 통해 가지고 티켓팅이나 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프랑스길의 출발지인 생장까지의 이동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이나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항공편을 이용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온 근처에 비아리츠 공항이라는 곳까지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비아리츠 공항은 출발지 생장에서 제일 가까운 바이온이라는 그 도시 근교에 위치한 공항입니다. 비아리츠 공항에서 버스를 이용해 바이온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바이온에서 생장까지는 버스나 기차를 이용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례길 여정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는 다시 파리나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의 공항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공항을 이용해서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파리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서 항공편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순례길 이후 관광의 목적도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은 항공편보다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루트는 파리에서 생장까지의 이동 경로인데요. 파리에서 생장으로 이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떼제베를 이용하는 겁니다. 파리의 몽파르나스역에서 떼제베를 이용해서 바이온역까지 이동을 하고, 바이온에서 다시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생장까지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에서 생장까지 이동을 하려면 버스나 기차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한 6시간, 7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서 다시 이제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바르셀로나까지는 12시간 꽤 많이 걸리죠. 그리고 마드리드까지는 최소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리에서 생장까지 이동할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CF나 오미오 앱을 이용해서 떼제베 승차권과 로컬 이동수단 티켓팅 하시면 되고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서 생장까지의 이동은 오미오나 렌페를 이용해서 버스나 기차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서 출발 시 체크사항은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에서 생장까지 바로 한 번에 이동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팜프로냐라는 도시를 거쳐서 환승을 해서 생장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주요 도착지에서 생장까지의 이동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파리에서 생장까지의 이동 경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리에서 떼제베를 이용해 생장까지 이동을 하시려면 파리의 몽파르나스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몽파르나스역에서 떼제베를 이용해서 바이온까지 이동을 하는데 소요 시간은 4시간 정도 이동을 합니다. 바이온역에 도착하면 다시 생장까지 기차를 이동하게 되는데요. 가끔 기차가 운행을 안 하는 시간이나 시즌이 있습니다. 생장 이동 기차표는 SNCF 앱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기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즌과 시간에는 버스를 이용해 이동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차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차로는 토탈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요. 버스로도 이동이 가능한데 파리에서 바이온까지 버스로 이동을 하면 1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적기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파리 드골 공항에 오후 5시, 6시에 도착을 하는 오후 비행기이기 때문에 도착을 해서 파리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파리 숙박 비용이 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바로 파리 시내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야간 이동으로 바이온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이용하면 사실 피곤하긴 합니다. 사실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파리에서 하루 쉬고 아침 일찍 생장까지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한 달 이상 순례길을 걷게 되는데 시작 전부터 빡세게 고생을 하게 되면 순례길 며칠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지까지는 좀 더 여유 있게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파리에서 하루 정도 쉬고 기차를 이용해서 기차로 5시간 정도는 정말 편하게 옵니다. 기차를 이용해 생장까지 편하게 이동하시고 생장에 일찍 도착하시면 생장에서 푹 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순례길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일정표를 보고 전체적인 순례길 루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롱세스바이스 생장에서 로그누르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로그누르에서 부르고스까지 2주, 그 다음에 부르고스에서 레온까지 3주, 그리고 중간에 사하군이라고 있는데 사하군은 순례길이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간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하군에 도착해 순례자 사무실을 방문하면 800km 중 절반을 완주했다는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레온에서 사리아까지 4주, 그 다음 남은 사리아에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800km 4주 정도의 이동 경로입니다. 순례길을 마치신 후에 피스테라나 묵시아까지 많이 가시는데 피스테라까지는 걸어서 3일 정도 소요되는데 피스테라, 묵시아까지 모두 걸어서 이동을 하신다면 추가로 5일 정도는 일정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산티아고 순례길의 숙소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숙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립 알베르게, 사립 알베르게. 공립 알베르게는 무니시팔이라고 하고요. 사립 알베르게는 흔히 프라이빗 호스텔이라든지 펜션, 호텔, 에어비앤비까지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12에서 30유로까지 받는 경우가 많고요. 2024년에는 좀 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유럽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알베르게 요금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한 15유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부제 알베르게도 있습니다. 기부제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공짜는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립 알베르게 요금을 기부하시면 됩니다. 사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크레덴셜, 순례자 여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크레덴셜이 꼭 필요합니다. 크레덴셜이 있어야지 공립 알베르게를 이용 가능하고요. 사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세요, 그러니까 스탬프를 찍어주기는 하는데 안 찍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호텔이라든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특히 세요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립 알베르게는 1박 이상 숙박이 가능합니다. 몸이 안 좋거나 좀 더 쉬고 싶다라고 할 때 사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연박이 가능하지만 공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연박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몸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알베르게에 얘기를 하면 퇴실을 한 다음에 다시 입실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에 예약이 가능하지만 공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예약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몇몇 공립 알베르게는 예약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눈세스바이스의 공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코시국 이후로 점점 예약이 가능한 알베르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립 알베르게 이용 예정이라면 예약 가능한지를 꼭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사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키친이 사용 가능하고요. 공립 알베르게도 키친이 사용 가능한데 많은 이용이 사용해서 조금 불편은 감수해야 됩니다. 사립 알베르게는 짐 배달 서비스 가능하고요. 공립 알베르게는 짐 배달 서비스가 불가하지만 가능한 일부 알베르게도 있습니다. 공립 알베르게 근처에 사립 알베르게 또는 근처 카페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공립 알베르게 이용 시 짐 배달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꼭 그 서비스 업체에 문의를 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립 알베르게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위와 같고요.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는데 성수기에 공립 알베르게 이용이 쉽지 않다는 건데 한국인 순례자분들처럼 부지런한 순례자분들도 이용이 쉽지 않은 이유는 많은 순례자분들이 거점 마을에 공립 알베르게를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공립 알베르게를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기가 없는 작은 마을의 공립 알베르게를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순례자 사무소에서 알려주는 거점 도시들의 알베르게에 대부분의 순례자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공립 알베르게를 자주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거점 도시 전 마을이나 그 이후 마을의 알베르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립 알베르게 기본적인 사항은 이와 같고요. 사립 알베르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또 있죠. 예약을 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당일 워크인을 할까입니다. 전 예약을 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례길인데 무슨 예약을 하고 순례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숙소를 잡기 위해 하루 종일 고생을 하다 보면 그 이후로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숙소를 예약 안 하고 순례길을 걷는 분들의 대부분이 중도에 포기를 하시거나 계획했던 일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숙소를 예약하지 않고 부담이 없으니 쉽게 포기하고 루즈해진다고 할까요? 사리발배기를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미리 예약을 하시고 편하게 순례길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소 중 호텔이나 구경 호텔에 대한 정보인데요. 호텔은 거점 도시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호텔에 머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계속되는 이제 순례길 여정을 위해서라도 하루 정도는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점 도시인 만큼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순례길에서 만날 수 있는 구경 호텔, 파라도르라고 하는데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이 파라도르가 옛 고성이나 수도원을 개조한 호텔인데요. 중세의 성주나 왕이 된 듯한 여유로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풍경과 시설들, 최고의 서비스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숙소 예약 방법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요. 보시는 것처럼 산티아고 순례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론즈컴에 방문하시면 프랑스길의 다양한 숙소들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숙소 리스트에는 바로 부킹닷컴을 통해서 예약 가능한 링크도 있고요. 홈페이지나 메일 주소를 통해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약 가능한 공립 알베르게 이 경우에도 홈페이지 통해서 홈페이지 방문해서 예약 바우처를 신청을 하면 예약 바우처를 보내줍니다. 예약 바우처는 이제 프린팅 또는 이미지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방문하신 다음에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리발베르게 또는 아파트먼트 예약 시에는 이제 직접 메일을 보내서 예약이 가능한지 체크하고 직접 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일이긴 한데 좋은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립알베르게나 작은 사리발베르게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부킹닷컴 앱을 통해서 사리발베르게는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킹닷컴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거점 도시에서 호텔을 이용한다 그러면 호텔스닷컴 같은 호텔 예약 대행 앱을 이용해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일반 숙소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네 번째로 산티아고 순례길 배낭 쌓기 정보입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에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행 짐을 정리하곤 합니다. 순례길 집은 대부분 직접 배낭을 메고 이동하기 때문에 최대한 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가급적 사용 빈도가 낮은 물건들은 과감하게 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례길 중 필요한 물품이 생긴다면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고요. 물품들은 종류별로 구분해서 싸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류, 속옷, 세안용품, 전자장비, 기타 용품 등 사용 빈도에 따라 짐을 분류해서 자주 배낭을 정리해야 하는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례길 오시는데 캐리어를 가지고 오시진 않겠죠. 캐리어는 이동 관리에 매우 취약하니까 꼭 배낭으로 순례길 짐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배낭의 무게는 남성은 8kg, 여성은 6kg 정도가 적당한 무게라고 합니다. 무거운 배낭은 자칫 순례길을 고생길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꼭 불필요한 짐은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순례길 중 많은 한국분들이 팔토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팔토시 필요 없습니다. 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침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반팔보다는 긴팔이 좋습니다. 분실 위험이 잦은 물품들은 착용을 안 하는 편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순례길 중에 팔토시 같은 착용류들을 많이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산도 많이 분실을 하시더라고요. 우산보다는 양산, 그리고 가벼운 우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산은 뜨거운 스페인의 태양빛을 막아서 좋고요. 가벼운 오비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필요하니까 꼭 준비하시고요. 사실 양산 오비는 현지에서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등산용 스틱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산악 지역에 필요하기는 한데 대부분의 순례길이 이제 평지여서 준비해 가지 마시고 현지에서 이제 기념품으로 지팡이 정도 구입하는 건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팡이도 항공사에 따라서 기내 반입이 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꼭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스틱이 필요하시다면 싸고 버려도 아깝지 않은 정도로 구입을 하세요. 그리고 라면, 햇반은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사실 스페인 마트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라면은 조금 비싸긴 한데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고요. 햇반을 이용하기보다는 쌀을 구입해서 밥을 해먹는 것도 좋습니다. 현지 마트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쌀 구입도 가능하니까요. 마트에 있는 그러니까 대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면 장을 봐서 한식 요리를 해먹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주 꿀맛입니다. 스페인 음식도 맛나지만 가끔 한식을 위한 준비물로 양념을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마트에 고추장, 된장은 있는데 고춧가루는 없더라고요. 고춧가루나 라면, 스프 하나면 모든 스페인 음식을 한식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을 볼 수도 있고요. 요즘에 외국인 순례자분들도 한식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한식을 이제 대접하고 싶으면 그 양념 같은 걸 준비하면 매우 좋습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라면, 스프 정도는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젓가락, 나무 재질이 아닌 젓가락 좋습니다. 의외로 유럽에 젓가락이 없어서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음식을 한식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젓가락은 이제 부피도 많이 안 나가니까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씻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젓가락으로, 그리고 일회용 젓가락 챙기시는 분도 있는데 분실 많이 하시고요. 위생에도 안 좋으니까 쇠젓가락 같은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대용량 급속 충전기를 꼭 챙기세요. 알베르게 콘덴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끔 충분하지 않는 콘덴서에 모두 차지하고 충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 민폐입니다. 우선 충전기를 이제 충전시킨 후에 충전기를 이용해서 기타 전자기기들을 충전을 하세요. 분실 위험도 없고 한 번에 네 자리에서 충전이 가능하니까 좋습니다. 수영복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립 알베르게는 수영장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순례길 중에는 작은 계곡들도 많고요. 5월에서 여름까지 순례길 예정이신 분들은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평상복 한 벌 정도 챙겨가세요. 한 벌로 35일 동안 버티겠다고 하시는 분은 해당 사항 없고요. 대도시 도착해서 성당 투어나 미사를 보실 경우, 그리고 짧은 투어를 하실 때를 대비해서 깨끗한 평상복 한 벌은 준비해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베르게에 도착해서 휴식을 가질 때도 좋고요. 그리고 가벼운 샌들 준비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알베르게 내에서는 등산화를 신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자, 선글라스는 순례길의 필수품입니다. 스페인의 한낮 태양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와 층이 넓은 모자는 꼭 챙기세요. 그리고 위약품들은 많이들 안 챙겨 오시는데 반창고, 압박붕대, 베드버그, 퇴치제 정도는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올해 유럽에 빈대가 극성이라는데 내년에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배낭, 신발, 침낭은 꼭 신경 써서 준비를 하세요. 배낭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고요. 신발은 편하면 편할수록 좋고 침낭은 가볍고 쉽게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낭 꼭 외부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간혹 침낭을 외부에 거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안 좋습니다. 침낭은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안에 챙기시길 바래요. 배낭도 침대 위에는 절대 올려놓지 마시고요. 가급적 안까지 외부 벌레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베드버그나 기타 이물질이 배낭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째로 생장에서 출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는지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파리에서 이동해서 생장으로 들어가는 출입이 바로 바이온이라는 도시입니다.
바이온에서 생장까지는 기차 버스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바이온에서 생장까지의 풍경은 순례길을 시작하기도 전에 멋진 풍경을 선사해 줍니다. 산악자전거나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지역도 지나고요. 스페인과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 산맥의 초입 지역이라 날씨가 좋다면 멋진 풍경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생장은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길의 출발 도시입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항상 순례자분들이 넘쳐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생장의 구시가 순례자 사무실에서 순례자 여권을 발급받으면 바로 순례길의 시작이 됩니다. 순례자 사무실 주위의 알베르게에서 1박을 하고 본격적인 순례길을 준비를 합니다. 대망의 1일차 롱세스바이스까지는 25km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하기에 순례길 중 가장 힘든 코스이기도 합니다. 단디 마음을 먹고 일찍 출발하기를 권장합니다. 첫날 목적지인 롱세스바이스에는 국립알베르게 하나만 존재하기에 미리 예약을 하시거나 오후 3시 이전에는 도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약 시 저녁 식사와 다음날 아침 도시락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일차 론세스바이스에서 수비리까지 22km 코스입니다. 고산의 초원과 참나무, 소나무 숲길, 비포장 도로를 지나고 수비리로 내려가는 바위 비탈길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3일차 수비리에서 파푸냐까지 20km 코스입니다. 소나무 사이의 길을 따라서 아르가강, 기술의 아름다운 산책로를 따라서 파푸냐까지 이동하며 도심 7km 구간은 도심 포장도로를 걸어서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4일차 팜플로냐에서 푸엔테나레이나까지 24km 코스입니다. 순례길 중간 순례길의 상징 용서의 언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산 정도의 높이지만 배낭을 메고 오르기에 만만치 않은 코스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순례자들의 조형물과 바람의 언덕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팜플로냐 시내와 멀리 피레네 산맥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끝없는 지평선과 순례길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푸엔테나레이나로 이어지는 순례길은 끝없이 펼쳐진 유채밭과 밀밭을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푸엔테나레이나 전 정감 있는 작은 마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푸엔테나레이나는 전형적인 중세 느낌의 도시로 올드타운 중심가에서 멋진 다리까지 산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5일차 푸엔테나레이나에서 에스텔라까지 22km 코스입니다. 시작점인 마네로 오르막길만 지나면 대부분 평지길입니다. 단 그늘이 없습니다. 6일차 에스텔라에서 로스 아르고스까지 22km 코스입니다. 와인으로 유명한 이라체 수도원에서 와인도 맛보고 평화롭고 푸르른 와인 지역도 지나게 됩니다. 와인 지역을 지나면 끝없는 밀밭이 펼쳐집니다. 여름에는 로스 아르고스까지 그늘이 거의 없어 한낮에 걷는 것을 피하시고요. 미리 간단한 간식과 물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순례길은 적당한 경사의 흙길로 어렵진 않습니다. 로스 아르고스는 전형적인 스페인의 멋진 골목길을 품은 작은 마을입니다. 7일차 로스 아르고스에서 로그노뇨까지 28km 코스입니다. 순례길 첫 주에서 가장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평탄한 흙길로 시작은 하지만 산소율 지역을 지나서부터는 오르막 내리막이 이어집니다. 로그노뇨는 와인으로 유명한 라 리오아 지역의 주도로 주변에 많은 와이너리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그노뇨 시내의 중심에 위치한 타파스 골목은 꼭 방문해 보세요. 와인과 함께 양송이 타파스도 맛보시고 저녁이면 시끌벅적한 타파스 골목의 즐거움도 느껴보세요. 일주일 동안 수고한 자신에 대한 보상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로그노뇨에서 버스를 이용해 북쪽의 아름다운 도시 빌바오도 당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8일차 료그누누에서 나에라까지 30km 코스입니다. 넓은 계곡과 만만한 산으로 이루어진 와인 지역을 얻게 됩니다. 료그누누를 벗어나면 그림 같은 호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칠 때쯤 나타내는 도네이션 바에서 진한 오렌지 주스 한 잔 드시고요. 걷기에는 나쁘지 않은 코스지만 나에라 도착쯤 그늘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9일차 나에라에서 산토도밍고까지 21km 코스입니다. 나에라의 와인 지역에서의 일출은 꼭 경험하세요. 오렌지빛 포도밭은 환상입니다. 경사가 없는 완만한 와인 지역을 걷는 조금은 쉬운 코스입니다. 11차 산토도밍고에서 벨로라도까지 22km 코스입니다. 그란용 마을을 지나면 리오아 지역은 끝이고요. 이제부터는 레온 지역이 시작됩니다. 순례길 표지판도 바뀌고 풍경도 조금은 달라집니다. 벨로라도까지는 무난한 경사로 걷기에 좋은 코스입니다. 11일차 벨로라도에서 산후안데 오르테가까지 24km 코스입니다. 시작 코스는 완만한 지역을 걷는 코스이지만 중간 지점부터는 산을 오르고 능선을 타고 걷는 조금은 힘든 코스를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원한 숲이 내용과 풍경이 좋아서 걷기에 좋은 코스입니다. 12일차 오르테가에서 부르고스까지 26km 코스입니다. 이 지역은 고도가 높아 아침에 출발 시 옷을 단디 입고 출발을 하세요. 아타프루에카 지역의 능선에 오르면 멀리 부르고스 지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넓은 평야를 지나 공항을 끼고 도심을 들어가면 거대한 부르고스 대성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1박 정도 더 머무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3일차 부르고스에서 호르니오스 델 카미노까지 20km 코스입니다. 부르고스의 도심길을 벗어나면 본격적인 메세타 평원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고생길의 시작이죠. 높은 고온 지역이라 일교차가 크고 낮에는 매우 더운 지역입니다. 마을 간 거리도 길어서 충분한 물과 간식을 챙기시고요. 호르니오스에서 머물지 말고 혼타나스까지 걷는 걸 추천드려요. 풍경이 예술입니다. 14일차 호르니오스에서 카스트로헤리스까지 20km 코스입니다. 혼타나스를 벗어나면 고원의 멋진 계곡 사이 길을 따라 걷습니다. 멋진 가로수길을 지나면 피라미드처럼 생긴 뾰족한 고원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카스트로헤리스에는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알베르게가 있으니까 꼭 방문하시길 바라요. 15일차 카스트로헤리스에서 프로미스타까지 25km 코스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메스타 평원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고요. 끝이 없는 것 같은 평원길을 걷다 보면 멋진 수로를 만나게 됩니다. 순례자를 위한 수로에 유람선도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승선해 보시길 바라고요. 16일차 프로미스타에서 까리온데 로스 콘데스까지 19km. 경사가 없는 단순한 평지 순례길입니다. 같은 길을 계속 걷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길입니다. 17일차 까리온에서 데라딜로까지 27km 코스입니다. 이 순례길은 중간에 마을이 없는 코스로 물이나 간식을 꼭 챙기시고 출발하세요. 가도 끝이 없는 조금은 지루한 길이지만 걸을만 합니다. 18일차 테라딜로에서 베르치아노스까지 27km. 드디어 순례길이 중간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사하군 순례자 사무실에서 중간 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19일차 베르치아노스에서 만실라까지 24km 코스입니다. 지루한 평원길이지만 간간히 숲길도 있습니다. 작고 조용한 마을이지만 순례객들이 많은 마을 중 한 곳이니까 알베르게는 꼭 예약하세요. 21일차 만실라에서 레온까지 19km 코스입니다. 프랑스길에서 가장 큰 대도시 레온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레온의 대성당과 구시가는 꼭 방문하시고요. 하루 정도는 머물러 휴식도 취하고 약간의 관광도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온 대성당 주변에는 가우디의 건축물도 볼 수 있고 만난 레스토랑과 카페도 많습니다. 레온에서는 알베르게가 아닌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1일차 레온에서 산 마르틴 델 카미노까지 25km. 레온의 대도시를 벗어나는 순례길입니다. 하루 종일 레온의 주변 도시를 벗어나는 순례길로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22일차 산마르틴에서 아스트로까지 24km 코스. 순례길 중 가장 멋진 오르비고 다리를 지나는 코스입니다. 오르비고 다리를 지나 계속되는 평야 지역을 걷고 약간의 산악지역을 지나면
도착하는 곳이 아스트로가입니다. 아스트로가에는 가우디 주교궁과 멋진 광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로컬 음식 코치니오 아사도를 맛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23일차 아스트로가에서 폰세바돈까지 26km 코스입니다. 끝없이 천천히 오르는 언덕길 코스입니다. 언뜻 보면 제주도 중산간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의 순례길. 24일자 폰세바돈에서 폰페라다까지 27km 코스. 순례길 중 눈물이 나올 만한 곳, 철의 십자가를 만나는 코스입니다. 올라온 만큼 엄청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등산 스틱 준비하시고요. 무릎 보호대도 있으면 꼭 착용하세요. 25일차 폰페라다에서 비앙프랑카까지 25km 코스. 한국 분들에게 유명한 스페인 하숙이 있던 도시로 향하는 길로요. 비앙프랑카의 멋진 계곡에서 그동안의 피로를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페인 하숙 촬영지는 알베르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하루 정도 머물면서 스페인 하숙의 따스함도 느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26일차 비앙프랑카에서 오세보이로까지 28km 코스입니다. 극악무도한 언덕길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피레네의 개고생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코스입니다. 하지만 정상의 풍경은 그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27일차 오세브로에서 트리아 카스텔라까지 20km 코스. 오르막이 있으면 내려막이 있는 법. 멋진 산골 마을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룰루랄라 걸을 수 있는 순례길 중 한 곳입니다. 28일차 트리아 카스텔라에서 사리아까지 18km 코스입니다. 이곳은 산실과 사모스 두 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산실 코스를 이용합니다. 산실 코스는 아름다운 숲들과 정겨운 도네이션 바들이 있습니다. 29일차 사리아에서 포르토마리까지 23km 코스. 성수기에는 엄청난 수의 순례자를 만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순례길 100km 코스의 시작점으로 100km 인증서를 받으려 하는 단체 순례자분들이 많습니다. 30일차 포르토마린에서 팔라스데레이까지 25km 코스. 이 코스는 일출 시간에 맞추어 출발을 하세요. 안개 낀 포르토마린의 일출 모습은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산골 지역을 지나는 코스이지만 경사가 심하진 않습니다. 31일차 팔라스데레이에서 아르수아까지 29km 코스. 이 코스는 작은 개울들과 시골 마을길을 걷는 코스입니다. 멜리데라는 도시에선 폴포, 문어 요리도 맛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32일차 아르수아에서 페르로조까지 20km 코스입니다. 어느덧 800km의 프랑스길이 종착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네요. 지방 도시와 시골길을 번갈아 걷는 코스로 작은 마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와 가까워져 순례객이 많아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33일차 페드로조에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20km 코스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날이네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미사를 보기 위해선 일찍 출발을 해야 합니다. 많은 순례자분들이 12시 이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 조금 일찍 도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상의 끝 피스테라와 묵시아를 걸어서 가려면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많은 순례자분들이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서 휴식을 취하며 당일 또는 1박 2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녀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길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알찬 정보 공유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안녕.